딸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할멈 떠난 후에 만난 할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박시성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자식들을 모두 혼인시키고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5년 전에 마누라가 그만 세상을 떠나 홀로 살고 있지요. 노인은 가죽신을 만드는 갓바치였는데 조선시대 갓바치는 백정처럼 제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집신도 만들어 장터에서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박노인이 오늘 또 장터에 집신과 가죽신을 갖고 와서 팔고 있네요. 노인은 마누라가 떠난 후에 외롭게 살다 보니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고 성격이 거칠어졌습니다. 영감님, 좌판을 저희 가게 쪽으로 넘어와서 펼치니까 손님이 안 오잖아요. 저쪽으로 가서 좀 하세요. 아니 왜? 아니 내가 자네 가게를 얼마나 막았다고 그래? 가게 좀 있다고 텃세 부리는 거야 뭐야? 아니 자리세도 안 받고 노점 상자를 주면은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자꾸 가게까지 침범하는 거예요? 이 길이 자네 거야? 자네가 언제 자리를 줬다고 그래? 여기는 내가 알아서 앉은 자리야. 내가 자리 잡으면 다 내 자리야. 뭐요? 아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가게 주인은 화가 났지만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때 정시성을 가진 노부인이 왔습니다. 이보시오. 왜요? 거기 그 가죽신은 얼마예요? 그러면서 정씨 부인이 품에서 복주머니를 꺼내 그 안에 있는 동전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세냥 주시오. 에? 한 냥이면 되지 세 냥이나 해요. 아이고, 비싸기도 하네. 아이 비싸면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백내 말고도 가죽신 살 사람이 많으니 비싸면 가시오.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백내가 첫 손님으로 와서 비싸다느니 어쩌느니 하니 그러는 거 아니요? 나는 이 가죽신 만들려면 열흘이 걸려요. 목수도 일당이 20만 원인데 기술직인 내가 열흘이나 일해놓고 목수 일당보다 못한 한 양에 팔란 말이요? 에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아니 뭐요? 재수가 없다니 나오네. 그렇게 둘이 다투었고 부인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보니까 아까 부인이 꺼냈던 복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이 복주머니를 주워서 안을 봤지요. 그런데 달랑 동전이 한 푼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한 양도 아니고 한 푼이야? 한 푼 갖고 가죽신을 사려고 했던 거야? 할머니 정신이 있는 거야, 뭐야? 에이. 그리고 다시 복주머니를 보니 구리반지 한 개가 나왔습니다. 에이? 이건 뭐요? 구리반지가 있네? 구리반지는 비록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은 노인은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마누라와 혼인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금반지를 해주고 싶었지만은 가난한 살림이라 구리반지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아픈 추억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노인은 조금 전에 떠난 부인의 구리반지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복주머니를 돌려주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부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이? 벌써 어디로 간 게야? 이거 소중한 추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에이 그놈의 할망구 아침부터 속썩이네. 노인은 부인을 찾아서 장터를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해서 지나가던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하오. 혹시 이쪽에서 나이 든 할머니 보지 못했소? 아니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 할머니가 이 주머니를 떨어뜨리고 가서 그래요. 어?
그 복주머니는 우리 고을에 사는 정씨 할머니 것 같은데요. 정씨 할머니요? 예, 우리 고을은 달래골인데 정씨 할머니는 강가에 버드나무가 있는 집에서 아들 부부와 살아요. 아휴, 근데 영감님이 돌아가신 뒤 치매에 걸렸죠. 에이? 치매라고? 그래서 아들이 못 나가게 하는데 나갔나 보네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노인은 부인이 치매라는 것을 알고 걱정이 되어 더 찾아봤지요. 정씨 부인, 어디 있어? 노인이 장터 골목을 가며 부인을 찾는데 멀리서 부인이 어느 집 굴뚝을 껴안고 몸을 떨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에잉? 저기 있구만. 부인! 노인이 부인을 보고 다가가는데 부인은 그 사이에 치매 상태가 되어서 노인을 돌아가신 영감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영감! 아이고, 영감!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이제 왔어. 그 말에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부인, 난 부인의 영감이 아니오. 난 갓밭이라고. 영감, 난 영감에게 서운한 게 있었다오. 노인은 부인이 치매 상태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부인의 말에 그만 끌려들어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운한 거? 그게 뭐예요? 난 생일날 꽃신 한번 신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영감이 안 사준 게 너무 서운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같은 가난한 살림에 꽃신은 언감생신이었어요. 내가 괜히 욕심을 냈던 거였지요. 그래서 미안해요. 허허, 부인. 난 영감이 그 추운 날 집신을 신고 다니며 발가락이 동상에 걸렸던 게 마음에 걸렸다오. 그래서 오늘 영감에게 가죽신을 사서 주려고 했는데 터무니없이 비싸서 못 샀어요. 미안해요. 노인은 부인이 왜 가죽신을 사려고 했는지 사연을 듣고 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부인! 영감이 꽃신 대신 사준 것은 싸구려 구리반지였지요. 에휴, 지금 생각해보면 구리반지도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인은 품에서 목도리를 꺼내서 노인의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영감에게 줄 가죽신은 비싸서 못 샀지만 이거 내가 영감 주려고 한 달 동안 만든 목도리라오. 요새처럼 추운 날 목도리 안 하면 감기 걸려요. 노인은 부인이 목도리를 해주자 떠난 마누라도 과거에 목도리를 감아주었던 때가 있었던지라 그 생각이 나서 그만 울컥하고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부인! 아니, 영감, 왜 그러시오? 아니요, 부인. 고맙소. 어서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노인은 부인을 데리고 골목을 나왔습니다. 헌데 부인의 집이 어딘지 모르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할머니 찾으셨군요. 할머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집으로 데려다 줄 테니 저랑 같이 가요. 잘 됐구려. 집까지 잘 부탁하오. 그렇게 안악은 부인을 집으로 데려갔고 노인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집에 온 후 며칠 동안 목에 감겨있는 목도리를 만질 때마다 정씨 부인이 따뜻한 정과 아픈 사연 때문에 부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소원이었던 꽃신을 만들어주기로 했지요. 노인은 만들어 놓은 꽃신을 품속에 넣고 장터로 가서 좌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혹시 나타날까
기다려봤지만 오지 않았지요. 노인이 점심을 먹고 안악에게 들었던 달래골로 찾아가기로 하고서는 골목으로 오고 있는데 정씨 부인이 그때 그 굴뚝 옆에 앉아서 횡설수설하며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은 반가워서 꽃신을 들고 부인에게 갔지요. 부인, 나요? 누구시오? 아니, 날 모르겠어? 누구시더라? 에이기, 그새 다 잊어버렸네. 어쨌든 부인이 며칠 전에 꽃신 한번 신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내가 만들어봤어요. 그러자 꽃신을 본 부인은 순간 노인을 또 영감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꽃신이네. 아이고, 영감 고마워요. 내 평생 소원을 어찌알고 이렇게 이쁜 꽃신을 주시오. 허이, 또 날 영감으로 보는구만. 어쨌든 신어봅시다. 발 이리 줘봐요. 노인은 부인이 신고 있던 집신을 벗겨내고 꽃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그만 새색시가 된 것 마냥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쁠 수가. 내가 새색시가 된 것 같아요. 영감, 고마워요. 그러면서 부인이 노인의 목을 껴안으며 안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 노인은 몇 년 만에 남녀가 포근하게 안기는 일을 겪어버렸으니 가슴이 뛰기도 하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당황했지요. 그러나 상대가 치매에 걸린 사람이니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에 얼른 부인을 떼어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인이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감, 배가 고프네요. 그래요? 그럼 국밥이라도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노인은 부인을 국밥집으로 데려가서 둘이 국밥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노인은 둘이 밥상을 마주하고 밥을 먹는 것은 마누라가 떠난 지 5년 만이라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국밥을 맛있게 먹었고 노인은 부인의 손을 잡고 달래골에 버드나무가 있는 집을 찾아가서 며느리에게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온 노인은 부인이 더 생각났습니다. 비록 치매 증세로 자기를 영감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은 노인은 마누라에게 영감 소리를 들은 것이 5년 만이라 그동안의 적적함이 물 씻겨가는 듯했고 사람 사는 정을 느껴서 그랬지요. 그래서 장터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자꾸 그 부인이 오던 쪽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부인은 오지 않아서 부인의 집으로 가 담장 밖에서라도 볼까 했지요. 그러나 자식 부부에게 혹시라도 들키면은 늙은이가 웬 주책이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 짧은 시간의 인연은 끝났구나 하며 잊으려고 했습니다. 헌데 부인이 저쪽에서 손에 꽃신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기, 이봐요. 아니, 부인! 제가 치매 증세로 그동안 실수를 많이 했지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일이 다 생각이 난단 말이오? 예, 그거 참 신기하네. 부인은 치매가 초기라서 오늘은 다행히 정상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동안 노인과 있었던 일을 기억했고 아들에게 들었던 말도 있어서 노인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영감님이 만들어준 꽃신 때문에 제가 잠시나마 돌아가신 영감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꽃신 돌려드릴게요.
돌려주다니요. 이 꽃씨는 내가 부인에게 선물로 준 거요. 예? 부인 때문에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았지요. 부인이 내 목에 감겨준 목도리 때문에 마누라가 떠난 지 5년 만에 따뜻한 사람의 정을 느꼈어요. 그러니 내가 더 고맙지요. 그래서 그 답례로 꽃신을 준 거였어요. 그러니 나는 받을 수 없어요. 갖고 가서 잘 신으세요. 부인은 남편에게 꽃신을 받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노인이 대신 선물로 주었으니 부인 또한 푸근한 정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저 세상으로 간 영감에게 목도리를 해준다고 했을 뿐인데, 영감님이 행복했다니. 꽃인 고마워요. 그러면 제가 얻어먹은 국밥이라도 사드릴 테니 함께 가시지요. 고맙긴 한데 내일이 마누라 기일이요. 가난한 호래비 살림에 제사를 지낼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과일 2억에 사서 내일 산소에 가려고 하니 일찍 들어가 봐야 해요. 사실 부인을 집에 데려다 준 뒤로 동네 안악에게 부인이 치매가 있다는 말을 들었던지라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별일 없나 하고 그동안 부인을 기다렸지요. 헌데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와주니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부인을 다시 보게 된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좌판을 걷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내일 과일 2개로 산소로 가는 노인의 쓸쓸함이 눈에 보이는 듯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요. 다음 날 노인이 과일을 들고 마누라의 산소에 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손에 보퉁이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로 어떻게? 장터의 상점 주인에게 영감님 집을 물어서 왔어요. 아무리 없는 살림이지만 제사 음식인데 과일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장만해 봤어요. 그 말에 노인은 부인이 따뜻한 마음에 또 감동했지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정말 고맙소. 그래서 두 사람은 노인의 마누라가 묻힌 산소로 갔습니다. 두 노인은 산소 앞에 돗자리를 깔고 부인이 해온 음식을 잘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마누라의 산소에 있는 차풀을 뜯어주며 말했습니다. 임자, 나왔소. 임자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갔구려. 나도 어서 임자 따라가야 하는데 목숨이 왜 이리 질긴지 모르겠소. 부인은 노인의 한탄을 뒤에서 들으며 자신도 배우자를 잃은 입장이라 가슴이 짠해져 왔습니다. 노인이 산소에 풀을 정리하고 나서 두 사람은 가져온 막걸리 몇 잔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인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왜 그러냐고 묻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마누라가 떠나고 외롭게 오랫동안 살아오다가 이렇게 누군가 만들어 온 음식과 막걸리도 마시니 사는 것 같아서 그렇소. 에이그, 그 마음 다 알지요. 나도 그랬는걸요. 내가 늙어서 주책이요. 그러면서 노인은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했지요. 목이 왜 이렇게 마르나? 개울에 가서 호리병에 물을 좀 받아올 테니 기다리시오. 그러면서 노인이 호리병을 들고 개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노인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을 알았기에 더 안타까웠지요. 부인이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주변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는 늙은 할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지? 부인이 산소 쪽으로 돌아보니 목소리는 산소에서 나오는 소리였는데 왕왕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구름이 몰려오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저 영감의 마누라요. 예? 오늘이 내 제삿날이라 제밥을 먹으러 왔지요. 홀로 사는 영감이라 음식은 기대도 하지 않고 왔는데 댁내가 음식을 푸짐하게 해와서 아주 잘 먹었어요. 진짜 부인이시오? 그럼요. 저기 내 부탁 하나 들어주시려우? 무슨 부탁이요? 내가 먼저 세상을 등진 후에 홀로 남은 영감이 어떻게 살까 하고 걱정이 참 많았다오. 헌데 이렇게 댁내가 음식도 해오고 말벗도 해주는 걸 보고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 영감에게 내 대신 음식도 해줘서 같이 먹고 말벗도 해주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들은 부인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어요? 아유, 아무렴요. 이제 내가 마음 놓을 수 있으니 오히려 고맙지요. 마누라의 말을 들은 부인은 자신도 평소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지라 그럼하고 약속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게요. 아이고, 이제 됐어. 그럼 갈게요. 부인은 마누라의 목소리가 떠난 후 가만히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픈 걸 보니 분명히 환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지요. 마누라가 영감을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목소리를 냈을까 싶었고 자신도 바라던 것이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그러자 그동안 팍팍했던 가슴 속에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부인은 시간이 될 때마다 음식을 해서 집과 장터에 자주 왔고 둘이 음식을 먹으며 오순도순 보내곤 했습니다. 영감님, 이거 전이랑 나물 해왔어요. 밥이랑 드셔봐요. 어휴, 부추전이 이렇게 마실 수가 있나? 나물도 맛있고. 음식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어. 고생은 뭘요? 어여 드세요. 둘이 그렇게 함께 있다가 파장을 할 때가 되자 부인이 먼저 집에 갔습니다. 그 모습을 가게 주인이 흐뭇하게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할머니와 함께 있으니까 보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가? 나도 저 부인이 있어서 사는 맛이 나네. 그런데 요즘은 저희 가게 입구를 막지 않으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내가 그동안 자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퉁명스럽게 말하고 다투고 그랬지. 왜 그랬는지 가만히 생각해 봤네. 그리고 이유를 알았지. 마누라가 떠난 후에 외롭게 살다 보니 성질이 예민해져서 그렇게 변했던 거요. 근데 저 부인을 만난 이후로 사는 낙이 생기니까 모든 사람이 다정해 보이는 게요. 그러니 자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툴 이유도 없어진 게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심통 부린 것을 많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다짐했네. 아하, 그랬군요. 그동안 심통맞게 굴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할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고맙네. 그렇게 노인은 가게 주인뿐 아니라 상인들과도 다정하게 지냈지요. 그러다 보니 온 세상이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져서 모두 그 부인 덕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노인이 집에서 신발을 만들 때면 집으로 찾아와 함께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은 부인의 치매가 오는 일도 있었지요.
그럴 때면 부인은 노인을 남편으로 착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부인은 멀쩡하다가 부엌에서 나오며 치매 증상이 왔습니다. 아니, 영감. 어디 갔다가 지금 왔어요. 에이? 영감이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옆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말아요. 부인은 그러면서 노인의 두 손을 꼭 쥐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부인의 치매가 다시 온 것을 알고 당황했지만은 생각해보니 비록 치매 상태이긴 했지만은 부인은 남편을 다시 만난 기쁨 속에 있으니 그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으로 불러주니 자신이 진짜 남편이 된 듯한 생각이 들어 흐뭇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꼭 안아줬지요. 그래, 마누라. 내가 남편이요, 남편.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테니 절대 걱정하지 말구려. 아이, 그거 진짜지요? 아이고, 좋아라. 그렇게 두 노인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부인이 며칠 동안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부인이 치매 때문에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노인은 아들 집을 찾아갔지요. 아들 집에 도착한 다음 담장 밖에서 보니 마당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부인을 구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 어머니, 너 그 영감님 만나러 가는 거야? 밖에 나갔다가 치매 가둬지면 어쩔 그래요? 내가 그래서 무슨 사고를 쳤냐? 난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냐? 아이고, 나 미치겠네. 어머니, 늙어갖고 웬 주책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아주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어머님이 그 영감님에게 이것저것 갖다 줘서 우리 집 살림 다 거덜나겠어요. 대체 왜 그러세요? 여보, 안 되겠어요. 어머님을 방에 가둬야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어머니, 한 번만 더 집을 나가면 방에 가둘 테니 그리 하세요. 뭐? 날 가둔다고? 그럼 살림은 살림대로 거덜내고 동네 창피한테 놔두라고요? 놔두다니. 내가 물건이냐?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아이고. 담장 밖에서 그것을 본 노인은 부인이 구박당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물론 치매가 있으니 밖에 나다니면 사고가 날 수 있어 아들 부부가 걱정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저렇게 구박하는 거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화가 불쑥 치밀어 마당으로 들어갔지요. 어이, 이보게. 누구세요? 아이고, 영감님. 여기로 어떻게 왔소? 난 자네 어머니와 친한 사람이네. 소문에 들었던 그 어르신이세요? 맞네. 내가 담장 밖에서 보다 못해서 들어왔네. 자네 어머니가 아무리 늙고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그렇게 구박할 수가 있는가? 어머니가 없이 자네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가? 이 천하의 근본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영감님과 어머니 때문에 제가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네는 어머니보다 창피한 게 더 중요해? 아들이 맞아? 그러세요? 어르신이 그렇게 어머니를 귀하게 생각하면 아예 데리고 와서 사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데리고 살라고? 그 말 진짜지? 좋아. 내가 데리고 가서 함께 살 테니 자네들은 앞으로 절대 딴소리 하지 말게. 그리고 간섭도 하지 마. 내가 마음 잡고 사니까 그냥 넘어갔지. 그렇지 않았다면 자네들은 오늘 끝났어. 나 원 승질 참고 살려니까 정말. 에이씨. 부인 갑시다. 나랑 같이 가서 삽시다. 예?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서 자식에게 구박당한 거 사느니 나와 함께 가서 사는 게 훨씬 낫지. 갑시다. 예. 그렇게 뜻밖의 상황으로 노인은 부인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온 두 사람은 그날부터 부부로 살았습니다. 물론 노부인이 가끔 치매가 오기는 했지만 노인을 돌아가신 영감이라고 착각하는 것 빼고는 크게 심각한 것은 없으니 별 탈도 없었지요. 그래도 노인은 부인의 치매를 고치기 위해 자주 노력했습니다. 어디 오늘 또 치매를 좀 치료해봐야지. 할멈, 아침에 할멈이 먹었던 감이 몇 개요? 4개 아니요? 아니 4개라고? 허허, 2개 먹었는데 4개란 말이야? 에? 2개였어요? 아휴, 2개면 어떻고 3개면 어때요? 난 영감이 따준 것을 먹은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에이? 허이, 큰일이구먼. 언제 치매가 나으려나? 그렇게 두 사람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이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사는 동안은 행복했으니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